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정치학과 3학년 김승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북전쟁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물론 우리나라 남북전쟁 말고 미국의 남북전쟁이요. 저는 미주의 역사와 문화라는 이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이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역사가 우리나라의 6.25 전쟁하고도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한 나라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나눠서 엄청나게 싸웠던,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눠서 싸웠던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와 더불어 미국 남북전쟁 시기 동안 우리가 혹시나 역사책에서 봤을 법한 게티즈버그 연설이나 노예 해방령,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남북전쟁 시기 동안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보러 가실까요? 미국은 19세기 초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지역 간의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차이가 심화되었습니다. 북부에서는 섬유공업을 비롯한 각종 공업이 발전하여 자유노동제에 입각한 공업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어 나갔고, 공업 발전을 위해 보호무역과 연방정부의 강화를 지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남부에서는 면 생산 및 수출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게 증가하여 흑인 노예 제도에 입각한 대농장 경영이 필수적이었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주 중심의 지방 분권적 국가체제를 옹호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북부와 남부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점점 더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미국의 지역주의는 북부 대 남부의 구도로 재편되어 나갔다. 급기야 1860년 가을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제 확산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후보 에이브러임 린컨이 당선되자 위기감을 느낀 남부에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필두로 7개의 주가 연방을 탈퇴하여 이듬해 2월에 남부연합을 결성하고 독립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 식민지에서 독립국가로 탄생한 지 약 80여년 만에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내전을 맞이하였고, 국가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1861년 4월 12일에 남부연합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항만에 위치한 연방 군사기지인 섬터 요새를 포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개시되자 남부의 4개 주, 버지니아, 아칸소,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가 추가로 연방을 탈퇴하여 남부연합에 참여함으로써 남부연합에 가담한 주는 모두 11개로 늘어났습니다. 개전 당시 남북의 인적 자원과 산업 능력을 비교해보면 북부가 훨씬 우세하였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남부와 북부를 비교해보면 북부의 주수는 23개, 인구는 2200만 명, 공업 생산력 자본 총액은 9억 5천만 달러, 농업 생산은 식량 생산 주도, 수송력 철도 길이는 2만 3천 마일, 해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남부의 주수는 11개, 인구는 900만 명, 공업 생산력 자본 총액은 1억 달러, 농업 생산은 연화 생산 주도, 수송력은 9천 마일, 해운은 없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상대방의 수도 북부의 워싱턴 DC, 남부의 리치몬드 점령을 위한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이 동부 전선을 형성하였는데, 여기에서 남군은 리 장군의 탁월한 지휘 아래 북군에 거듭 승리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연합은 유럽의 강국들, 특히 최강대국인 영국의 개입을 기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링컨 대통령은 1862년 9월, 1863년 1월 1일을 기해 남부 지역의 모든 노예를 해방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후 전쟁 말기인 1865년 2월에 북부 연방의회가 노예제를 전면 금지하는 헌법 수정조항 제13조를 통과시키면서 각 주의 비준을 거쳐 그해 12월에 정식 헌법 조항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북군이 남군의 패배를 거듭하는 동안 에팔라치아 산맥 서쪽의 서부 전선에서는 그랜트 장군이 이끄는 북군이 미시시피 계곡 전역을 장악하는 전과를 올렸고, 이로써 미시시피 강의 경계로 남부는 동서로 양분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1863년 7월 초 리 장군은 북쪽의 펜실베이니아 지역으로 진격하도록 작전을 구사했습니다. 바로 게티즈버그 전투라는 남북 전쟁기 최대의 격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3일간의 전투에서 양측은 각각 2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결국 남군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부의 리 장군과 북부의 그랜트 장군이 만나 종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1865년 4월 9일에 남군은 항복하였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처절했던 사건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생이 엄청났는데 당시 인명 손실은 그 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및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받은 피해 전체를 능가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남북전쟁을 통해서 미국인들은 독립을 선언한 이후 완벽히 정리하지 못했던 두 가지 국가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노예제 문제를 종식시킨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준독립 국가들의 연합체가 아니고 단일 국가라는 사실을 확증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쟁 수행을 위해 제철, 화약, 피역 등이 대량으로 동원됨으로써 제조공업이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광산과 산림자원 개발이 촉진되었습니다. 또한 식량 수요의 증대로 농업의 기계화가 가속화되었고 물자 수송을 위해 철도와 도로망이 확충됨으로써 국내 시장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시 경계로 인해 북부는 번영하였지만 전쟁 동안 해로를 봉쇄당한 남부는 수출이 불가능하여졌고 주된 전장이 된 관계로 극심한 파괴를 경험한 결과 전후 북부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북부는 중요 정책을 입법화해 나갔습니다. 먼저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고율 관세 정책을 채택한 모렐 관세법, 그리고 국유지에 5년 동안 정주하여 개척에 종사하면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자작 농지법, 대륙 횡단철도를 정식으로 인가하는 태평양 철도법, 마지막으로 전비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북동부 자본가에게 필요한 자본을 공급할 목적에서 국립은행법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시 입법들은 북부와 서부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정책들로서 전후 미국 경제 발전에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고, 나아가 미국 경제를 산업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남부의 주들을 어떻게 연방에 복귀시키냐는 재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링컨은 매우 관대한 재건 계획을 세웠는데 이로 인해 공화당은 링컨을 지지하는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링컨 대통령이 남부 지지자에 의해 암살되었고 이로써 재건 문제는 난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링컨 대통령의 사후 의회에서 재건법을 제정하여 남부를 5개의 주로 나눠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건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수정헌법 제14조 흑인의 시민권 인정, 15조 흑인의 참정권 보장을 수용하는 것이 남부연합의 복귀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이로써 재건 시기 동안 흑인 유권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재건법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수정조항 제14조, 15조를 제정하면서 남부에 대한 공화당 정부의 지배가 끝나고 남부의 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7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헤이지 대통령을 남부가 인정하는 조건으로 남부에 대한 지원과 자금을 약속하면서 4년간의 내전으로 인한 연방의 분열과 전후 남부의 연방 복귀 문제, 즉 재건 문제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남북정쟁과 재건 시기를 거치면서 흑인들의 참정권이 증가되고 인권과 여러 보편적인 권리들이 백인들 못지않게 허용해주는 그런 법안들이 제출되어서 실제로 시행이 되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서 백인 우월주의도 더욱 강화되어서 정치에 참여했던 흑인들은 남부 변방의 정치 변두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에는 아주 정교하고 합법적인 인종 분리 체계인 짐크로법이 제정되고 널리 확산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요컨대 미국의 가장 크고 오래된 문제인 인종차별 문제는 남북전쟁 시기와 재건기를 거치면서까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남북전쟁과 재건의 가장 뚜렷한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인들은 아직도 그 인종차별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종의 불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 싸움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남북전쟁과 재건기를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언젠가는 하나가 될 텐데, 언젠가 하나가 됐을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거고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조금은 고민해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던 나라가 하나로 되면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적이었지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래야 진짜 진정한 재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한국의 6.25 전쟁과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도 굉장히 비슷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남북전쟁 시기 동안 가장 치열하고 희생이 컸던 게티즈버그 연설이 끝난 후 링컨 대통령이 이 게티즈버그에서 연설을 하면서 남과 북의 통합을, 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연설인 게티즈버그 연설에 대해서 잠깐 보시고 이만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